혀 클리너는 꼭 쓰셔야 되고요.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혀 뒤쪽에 침착된 세균이 구취의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혀 뒤쪽부터 혀 앞쪽까지 부드러운 힘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강관리용품 중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치실과 치간 칫솔이 있고요. 이외에 워터픽이라고 해서 강한 수압으로 치아 사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워터픽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잇몸 질환이 좀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구강 청결제라든지 가그렉 같은 구강 소독제도 병용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구강 소독제를 너무 장기간 집중해서 사용을 하시면 갈색으로 착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과에 가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 가지고 치아 구석구석에 있는 잔존 세균이나 음식물을 100%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 같은 부가적인 제품으로 추가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출했을 때 이런 제품들을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칫솔로 평소에 관리를 하시고 아침이나 잠들기 전 시간을 정해서 칫솔, 치실, 치간 칫솔, 혀 클리너, 워터픽, 구강 청결제를 세트로 구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시간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염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자각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피가 나는지, 아니면 고름이 혹시 침착이 됐는지, 아니면 악취가 나지 않는지의 여부로 염증의 존재 유무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염증이 있다라는 느낌이 발생이 되면 치과에 가셔서 추가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아니면 돈가스, 카레 같이 소스가 침착이 잘 되는 음식도 드시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해주셔야 되시고, 와인 같은 착색이 잘 될 수 있는 술을 드신 다음에도 입을 헹구시거나 양치를 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름기 많은 찌개류라든지 이런 걸 드시고 나서도 양치를 바로 해주셔야 치아가 착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는 음식이라기보다 드시지 않으면 더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치아에 가장 안 좋은 음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오징어와 문어 같은 건어물 종류, 딱딱한 견과류 종류, 그리고 깍두기 같은 딱딱한 김치가 단단한 음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장기간 드시다 보면 치아 자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치아 자체가 파절될 수도 있고, 귀 앞에 있는 턱관절이나 턱 근육에 염증이나 아니면 영구적인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좀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충치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거는 당연히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부착력이 강한 음식이 가장 충치를 많이 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젤리 같은 음식 드시고 나면은 치아 사이 아니면 치아 표면에 강하게 접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칫솔질을 통해서 그런 음식을 제거를 해주셔야 충치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집중해서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실 때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윗니 아랫니는 2-3mm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윗니 아랫니가 닿는 순간 치아가 마모되기 쉽고요. 또 턱 관절이랑 턱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다른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하루에 몇 번 이상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의식적으로
아래턱, 위턱을 이격시켜서 이를 풀어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무실 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잘 때는 이걸 의식적으로 이를 안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갈이 장치를 맞추신다든지 아니면 턱 근육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서 근육에 힘을 좀 빼서 이를 가실 때 치아나 근육, 턱관절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으면 치열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으로 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런 나쁜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면 가까운 소아치과나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치의 경우에는 세균의 작용 때문에 치아 구조물이 부식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없어진 치아가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나 중기 충치의 경우에는 없어진 부위에서 다시 광화라고 해서요, 치아 겉표면이 좀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충치의 진행이 일부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가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발생이 됐다면 치과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잇몸 질환의 경우에는 잇몸 주변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에 며칠 쉬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가라앉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잇몸에 생기는 염증이 재발을 많이 한다든지 장기간 지속이 되면 잇몸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법을 배우셔서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뼈가 너무 없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신경관이 가깝게 지나가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 브릿지 치료라고 해서요, 치아가 없어진 부분에 앞뒤 치아를 깎아서 통째로 연결해서 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고, 다수의 치아가 없을 때는 틀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치료했을 때 오히려 보기에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브릿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